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최악의 마약 사범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최악의 마약 사범. 조봉행처럼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이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네.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사람 있잖아. 속이는 거? 클럽 같은 데 가면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여자들한테 이렇게 음료에 타주고 막 이런 막 범죄로. 그럼. 예.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여성들을 몰래 음료라든가 술 같은데 마약을 타서 먹이는 그런 사범이 가장 질이 안 좋은 마약 사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경찰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클럽에서 남성이 준 술을 마신 뒤에 정신을 잃고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호소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투약하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거잖아. 네, 2018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여성분, 이 A 씨가 친구들과 강남 클럽에 놀러를 가요. 거기서 이제 어떤 남성과 합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평소 자기 주량보다도 더 적게 술을 마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을 잃은 겁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 이후부터. 그래서 기억이 안 나고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호텔 방안인 거예요. 어머. 네, 호텔 방 안에 보니까 같이 술을 마셨던 그 남자가 같이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A 씨는 당장 그 남성을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그 남자는 자기는 성폭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한번 호텔의 CCTV를 봐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호텔의 CCTV를 보니까 그 남성하고 팔짱을 끼고 유유히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쓰러져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쓰러져서 가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원래 이제 성폭행이 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제리가 없어 보이잖아. 근데 그 CCTV만 봐서는 순순히 자기 발로 뭐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여성이 주장하는 성폭행을 입증하기 어려운 겁니다. 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 A 씨는 물뽕의 피해자였어요. 물뽕? 네. 물뽕은 또 뭐야? 물뽕이 어떤 약물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영화에 보면 그 술에다가 이렇게 타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제 뭐 술 같은데 몰래 타는 거죠. 그 GHB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예, 감마 하이드록시 뷰티렉시드라는 물질인데 GHB. 원래는 1960년도쯤에 프랑스에서 외과 의사가 기면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면증이라는 건 갑자기 이제 확 잠이 드는 병인데, 그러니까 소량에서는 이 약물 자체가 사람을 좀 흥분시켜 주거든요. 각성시켜 줘요. 근데 고용량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마취시키고 진정을 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는 약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딱 들었을 때는 뭐하고 비슷하죠? 술하고 되게 비슷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술을 단기간에 때려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술하고 똑같이 블랙아웃이라는 게 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억 안 나. 먹고 나서 필름이 끊기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가 블랙아웃이 되긴 했는데 집에 들어가긴 그렇죠. 들어가요. 움직이는데 어떻게 기억은 맞지? 안 나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자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물뽕이 취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돼요. 어머. 그 여성분도 그 남성이 이끄는 대로 호텔에 들어간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한때 그런 얘기 있었어. 클럽 가서 그래서 꼭 누가 주는 거 먹지 않고 사서 직접 병 맞아, 따서 맞아, 먹어야 맞아. 된다 뭐 이런 조심해야 얘기를. 거예요. 예. 무섭다.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물에 뽕 탄 그 남자는. 안타깝게도 이제 검거는 하지 못하고요. 객관적인 이제 물증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피해자 자신이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아 진짜 억울하다. 그걸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가지고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설사 이제 내 몸에 마약을 투약당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감정을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GHB, 물뽕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들어가면은 24시간 하루 이내에 다 체해로 배출이 돼버려요. 어머.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감정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그냥 낯선 사람이 주는 술 자체를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작해 자작. 자작한데 아니 근데 만약에 선생님 되게 좀 원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물에 타면 어떻게? 전 궁금해요. GHB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색 무치 무맛이에요. 그러면 뭐? 냄새도 안 나고 아무 맛도 안 나기 때문에 물에 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썩 취하고 자기도 모르고 넘어갔던
어떤 그런 사건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지. 아니 강사님이 그 우리나라에서 물뽕을 처음 적발하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물뽕을 제가 최초로 적발한 게 강주지검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인데요. 이게 1998년도입니다. 신종마약 GHB, 일명 물뽕이라는 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된 GHB라는 마약입니다. 마약하면 을의 백색의 가루가 떠오르지만 이 신종 마약은 액체 상태여서 복용하기가 훨씬 간편합니다. GHB는 1g당 미국 돈으로 10달러 내지 20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훨씬 가격 면에서 저렴하고. 근데 아까 강사님은 그 GHB 90년대에 발견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물뽕이라고 부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예. 물뽕. 네, GHB라는 신종 마약이 발견이 됐다 해서 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설명해. 신종 마약인 GHB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니까 우리 기자분들이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없죠. 없잖아요. 최초로 발견됐는데.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물로 만든 일호뽕의 준말 라고 생각해서 물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부터 GHB가 물뽕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졌고 지금은 거의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만드신 분이네. 줄임말을 만드신 분. 물뽕의 그때부터 말 줄임을 쓰셨던 분이요. 물뽕. 네. 막 이름을 다 만드세요. 형사님들은 막 조직폭력배들 이름 막 제주감귤파 이런 거 만들어 주신 거고. 수사기관에서 많이 지어줘요. 수사기관에서 많이 지어줍니다. 변호사님 그때 물뽕 발표하시고 난 이후에요. 네. 일선 경찰서에 신고 엄청 들어왔어요. 신고 엄청 들어왔죠. 나이트클럽 갔는데 옆 사람하고 한 잔 먹었는데 내가 정신을 잃었는데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없어졌다. 나 물뽕 피해자다. 이런 신고가 일선에 빗발치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물뽕 그 당시엔 처벌 조항이 없었잖아요. 네. 2001년도인가 이후부터 이제 마약류가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이제 법령 개정 건의를 해가지고 마약류로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 처벌 가능하게 됐어요. 아 근데 물뽕이 발견된 게 거의 한 20년 전인데. 네. 근데 이제 와서 위험성이 좀 알려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동안 이슈화가 안 됐던 것은 물뽕이라는 게 체내에 뭐 들어가더라도 24시간 이내에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적발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슈화가 됐냐면은 약 3년 전에 버닝썬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 GHB, 이른바 물뽕을 먹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다시 물뽕이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물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도 악용이 되네요. 진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막 절도나. 예. 만약에 모르고 그 물뽕이나 이런 거를 섭취를 했을 때, 마셨을 때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저도 이런 사건을 좀 취급을 해봤는데 일단은 자기 몸을 씻으면 안 돼요. 씻지 않고 바로 이제 신고해야 될 겁니다. 신고해가지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도구하지 않았으면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체내에서 아마 소변 성분에서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제 그 강제로 술잔에 타줬던 거 이런 게 입증이 CCTV를 통행한다든지 해서 입증이 된다면 그 사람을 처리하는 데는 하자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는 해바라기 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가셔가지고 소변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처음부터 이제 증거물이라는 것은 증거물의 그 연속성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채취부터 검사, 나중에 증거 제출까지 해가지고 그 연속성이 인정이 돼야지만이 증거 능력을 부여를 받아요. 그렇죠. 그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한 마약 사용이 물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 물뽕 말고도 이제 몰래뽕이라든가 퐁당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몰래뽕? 퐁당. 여기서 몰래뽕이나 퐁당에서 사용하는 마약은 필로폰이에요. 예, 필로폰을 음료라든가 뭐 술 같은데 탄산음료 뭐 이런데 몰래 투입을 해가지고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로폰 같은 경우는 사실 웬만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만 투약을 해도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또 악용하는 사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매하게 이런 하려고.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느 유흥지점에서 일하던 여성이었는데 그 손님이 남자 손님이 준 초코 우유를 무심코 마셨어요. 근데 그 초코 우유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몰래 뽕이죠. 마시고 나니까 그 남자 손님이 당신 이게 필로폰을 마셨다. 초코 우유를 너도 이제 마약 사범이다. 수사기관에 제보하면 너도 처벌 받는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계속 마약 사범으로 엮어가는 겁니다. 그럼 칼을 들이밀고 마약을 계속 이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약을 밀매하는데 이용하기도 하고요. 어머.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종업원은 마약 중독자까지 됐고 나중에 검거가 돼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처벌까지 받게 되죠. 그래서 설사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알게 되면은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고 바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야 돼요. 나중에 하면은 그 말을 안 믿어주거든요. 한참 이용을 당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면은 수사기관은 믿어주지를 않아요. 어쨌든 바로 그냥 가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